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이제 한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저 앞에는 아카시아 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서 아카시아 향이 아주 그윽하니 좋습니다. 근데 바로 오늘 소개할 이 부분, 이것도 하얀 꽃을 이제 피우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하얀 꽃이 피우고 있고, 이 꽃 봉우리들의 모습입니다. 또 가시들이 달려가지고 이 윗부분은 어린 부드러운 순들도 있습니다. 바로 찔레나무입니다. 이 찔레나무는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었죠. 천연 인슐린이 풍부해서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이 꽃을 약재로 활용을 합니다.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또 주로 효소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찔레나무는 열매가 열렸을 때 영실이라고 해서 또 약재로 쓰고 뿌리 등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 꽃을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꽃이 완전히 피기 전 한 70% 80% 정도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 이 꽃하고 이게 바로 꽃 봉우리입니다. 이 꽃 봉우리 함께 채취합니다. 또 이 새로 올라온 부드러운 순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꽃을 꽃 봉우리와 함께 채취를 해서 그늘에 말립니다. 해 가지고 이걸 말린 것 1 내지 2g을 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십니다. 또한 효소를 담을 때는 이 효소 담는 법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효소 담을 때는 이 꽃하고 이 꽃 봉오리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늘에 말립니다. 이 말린 것을 설탕과 1:1 비율로 한 80% 정도를 버무려서 이 소독한 용기에 넣고 맨 나중에 윗부분은 나머지 한 20% 정도의 설탕으로 이 공기 차단을 위해서 그걸 넣고 나서 꾹꾹 눌러줍니다. 해서 면이나 천으로 이 바람이 통하게 하고 뚜껑을 살짝 이렇게 닫아줍니다. 해서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한 두세 번 이 설탕하고 버무려지기 위해서 한 두세 번 저어줍니다. 근데 이때 이 찔레꽃과 이 꽃 봉우리는 수분이 적습니다. 해서 설탕 시럽으로 넣기도 합니다. 그래서 1차 숙성은 한 100일 정도 숙성시켜서 건더기는 건져내고 따로 2차 숙성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고 물에 타서 복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발효할 때 팁은 이 찔레꽃은 이 수분기가 적기 때문에 이 설탕과 버무릴 때 설탕 시럽을 넣으면은 더 발효가 더 잘 됩니다. 또 배즙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찔레꽃은 이 주요 성분이 이 비타민 C가 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. 레몬보다 수배에 달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고 또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. 또한 면역력을 증진시켜 줍니다. 또한 이 찔레 꽃과 이 찔레 나무는 천연 인슐린이 풍부합니다. 해서 당뇨나 혈당 조절에 좋은 효능이 있고 이 당뇨에 좋다는 여주라든가 돼지 감자보다도 이 더 11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 천연 인슐린이 풍부합니다. 또한 피부 미행에 좋아서 기미나 주근깨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이 부종을 제거합니다. 몸의 붓기를 제거하고 이뇨작용을 함으로써 오줌을 수월하게 잘 누게 합니다. 또한 소화기 계통에도 좋은 효능이 있어서 위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.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이나 심신의 안정, 또 불면증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찔레꽃입니다.
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찔레꽃은 완전히 피기 전에 이런 때 이걸 채취를 하고, 또 이 피기 전에 꽃 봉우리 그런 상태의 것을 함께 채취를 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. 그 찔레의 독특한 향도 정말 좋습니다. 찔레꽃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토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이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이 꽃하고 꽃봉오리 이렇게 같이 해서 쓰면 좋습니다. 더 향도도 좋고 약성도도 좋습니다. 찔레꽃, 꽃봉오리 모습입니다.